네, 안녕하십니까. 4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옆으로 헤맸다고 봐야겠죠. 마지막 방송 올려드렸던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본 단기 최대치는 도달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거 다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리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이제 자주 찾아뵐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무리 바쁘든 무슨 제가 사정이 있던 간에 유튜브에서 사라고 했던 시점의 평단가를 그래도 제 나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면은 당연히 저희 단톡방이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의미도 없고 분석을 할 의미도 없는 그런 네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보실 분들은 볼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뭐 어떤 사명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게 좀 판단이 됐고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이유는 준비한 게 또 있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의 준비는 없는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도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차트는 계속 봤었죠. 차트는 계속 봤었고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 전달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황 올려드렸던 것부터 일단은 점검을 해보면 3개월 전쯤에 어디서 제가 설명을 드렸냐, 요 날이었어요. 요 날에 이제 비트코인이 무슨 어, 보인다, 빈틈의 실이 보인다, 이렇게 좀 농담을 던져가면서까지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때만큼 확률이 높진 않지만 손절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중심까지는 5%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운이 좋다면은 요 자리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고려한 상태로 눌렸을 때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는 그때 체크해 보자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렸다면 못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흐른 이 3개월, 4개월 시간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만큼 큰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답부터 먼저 왼쪽 아래에 메모. 답부터 설명드리면 2022년도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 역시나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투자해가지고 높은 평단가에 10%밖에 못 사셨다 해도 그냥 두세요. 저 10%가 나중에 그래도 수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두시면 됩니다. 장투잖아요, 장투. 장투 기준이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10%밖에 안 샀으니까 10% 수익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장투니까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투자했던 저희, 그죠?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이미 100% 수익이 넘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중간에 한 번 익절했지만 나머지 절반 물량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운이 좋게도 2024년도에 들으셔가지고 5천만 원, 5,800만 원에 사셨다 해도 나이스죠. 30%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큰 흐름부터 보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긴 하겠지만 지워버리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절을 해야 될 구간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다 다를 텐데, 글쎄요, 저한테는 아직 그 기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오지 않았고,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옛날부터 그렸던 그림이 뭐예요? 21년도라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어찌 됐던 간에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나팔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형 차트다. 언젠가는 분명히 여길 닿을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 비트코인 시점에서 흐름을 봤을 때
이 세 번째 도달해야 될 시간은 일단 1대1 시간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때 왔어야 돼요. 늦어도 8월 달에는 왔어야 됐는데 그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대 1.5, 1대 2 정도의 시간을 염두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냐?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예요. 이거라도 우리가 그래도 예측을 하면서 예측을 했다고 그게 100%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미가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어요. 이 정보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일단 예측을 하고 안 됐을 경우는 안 됐을 경우에만큼 나만의 또 무기를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자, 2018년도 1월 1일 날 고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그림이 맞다면 21년도 4월 달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 사이가 2년 3개월이 소요됐죠. 그럼 그 다음에 2년 3개월 소요면 2023년도 7월이네요. 그죠? 2023년도 7월 고점이 맞나요? 21년도 4월 2년 3년 3개월이죠? 3년 3개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 7월 고점이에요. 그럼 7월쯤에는 이 고점이 와줘야 우리가 이만큼 시간 걸린 게 이만큼 흘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1대1이 안 됐다면 1.5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1.5면은 절반이 추가돼야겠죠. 그러면 대충 1년 5개월에 1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1년 6개월을 더 더하면은 변경 시점은 2025년도 2025년도 1월쯤 되겠네요. 즉 2025년도 1월 달에 이 고점을 갈 수도 있구나라고 일단 열어둬야 돼요.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열어놔야 됩니다. 물론 1.25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마이크를 테스트를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 자, 2025년도 마이크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잡음이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정보 전달이 일단 먼저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일단 테스트 안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차트를 보는데 요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와 이때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이 자리를 고점으로 잡기에는 2018년도에는 찍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고점은 찍고 나서 많이 헤맸다는 거죠. 그럼 이 헤맨 시간이 꼭 이때 2023 몇 년도 자꾸 까먹네. 2021년도를 기준으로 1대1로 잡기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중심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헤맨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는 하나의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선은 이 라인이 있지만 요 중심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쫓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요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됐거든요. 아까 정상적으로 갔다면 2024년도 7월이었어요. 그죠? 근데 6개월을 더하면은 대략 2025년도 1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전체가 아니라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1대 1.5로 해도 2025년도 1월이 나오고 이 전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1대1을 봤을 때도 2025년도 1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즉 2025년도 1월까지 비트코인은 이 고점 자리를 도달할 거다. 도달 안 했을 때 그때 다시 분석해서 다시 미래를 그려가면 되는 거죠. 자, 2025년도에 비트코인은 결국 이 고점 자리인 1억 4,500 가량을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2025년도 1월에. 자, 그리고 그 이상도 노려봐야 돼요. 그 이상을 왜 노려봐야 되냐? 자, 이제 차트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100%는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해야겠지만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전부 팔거나 전부 샀을 때 우리가 어떤 아쉬움, 어떤 후회감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상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까지 1월까지 1억 4,500까지 올 거라는 걸 일단 예상해 두고 요 시점에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비트코인이 세 번째 패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달했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 2026년, 2027년도까지 4천만 원까지 떨어질 확률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천만 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은 일단 나중에 가고 중심 1억 정도까지 눌렸다가 또는 강세장이 나온다면은 1억 4천 정도까지 눌렸다가 돌파해서 이 채널을 돌파하는 모습 2억 2천, 2억 4천, 2억 6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오면은 비트코인이 요런 과거는 보이지도 않는 데이터가 되면서 요런 시세가 분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열어둬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차트를 그렇게 많이 공부해봤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투자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세력과 정말 친해서 그런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1%라도 확률을 열어둬야 돼요. 다만 우리가 아는 차트의 분석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1억 4천 자리니까 1억 4천 자리에서 매도를 준비만 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기준에서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비중을 그때 줄여놓자. 그래야 나머지 물량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내려오면 또 사고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갔으면 나머지 비중으로라도 더 고점 자리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차트 분석은 각자만의 방법이 있고 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을 테니까 고수가 10번 맞출 수도 있고 하수가 한 번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승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승률보다 중요한 게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알려주는 강의는 없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죠? 비중을 알려주는 강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차트는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계속 파고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면 누구나 구축을 할 수 있겠지만 비중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중의 부분을 좀 가져가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말이 길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일단 예상해 두시고 자, 얘는 이제 닫고요. 단기 흐름을 이제 봐야 돼요. 자, 단기 흐름을 보면 알겠어.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알겠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너의 근거를 제시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 또 답을 해야죠. 자, 비트코인은 일단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하면은 0.5까지 할게요. 3.5를 찍고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하나, 둘, 세 번을 찍고 요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차트를 보는 사람도 죽이는 자리가 나온다. 그게 요 자리예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라인을 깼어요. 그러면 보통 차트를 비중 관리를 안 하고 난 차트가 신이야. 와, 역시 차트 분석 나 짱이야. 그래서 저 라인이 깨지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제 기준에 이제 막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다 던져버리는 거죠. 왜냐? 우리가 채널이 깨졌다라고 보통 평가할 때 중심이나 그 하단부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 다 던져내고 또 올렸다가 요번에는 5번째 터치를 또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는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참 차트 보는 사람조차도 물량을 털어내게 하는 게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어찌됐든 흘러간 이야기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조차도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켰던 자리는 날봉 기준에서 365일평을 지켰습니다. 즉 365일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 라인을 지켜주고 비트코인을 올렸어요. 그리고 위쪽마저 네 번째, 다섯 번째 터치하면서 올렸다가 살짝 지지해줬다가 지금 왼쪽 고점을 베끼려고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대답을 해라. 오른다가 맞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상은 채널을 위쪽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아래로 깨졌으면 아래로 보는 것처럼 위쪽으로 깨졌기 때문에
채널을 1대1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제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차트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맞든 틀리든. 틀리면 그때 다시 라인을 보는 거고, 지금은 저거는 이제 당연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라인들을 좀 그려놨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저점 자리를 지지대로 했다가 깼다가 올렸다가 다시 저항 맞다가 여기서 역회쇼 패턴 만들고 다시 올렸던 자리, 그리고 이 중요한 채널에 겹치는 자리, 요 자리까지가 단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기 목표가 지금 1억 1000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채널이라는 게 1대1이 아니라 1대2까지 올라가서 한 번에 1억 2천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요 고점 자리까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송 기준으로 스윙을 4개월 전에 알려드리고 요 단기 고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잡았어요. 그쵸? 제가 방송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스윙이나 단타 관점에서는 그냥 잡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 5분봉 또는 뭐 데이 매매가 아니라면은 직장인분들은 여기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투만 잘 갖고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난 장투도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10% 그냥 사야죠. 뭐. 아쉽지만. 그래 나중에 후회라도 안 하죠. 물리더라도 그냥 10% 사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익으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 사 보세요.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1억 1000까지 일단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한 상태로 시장을 관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눌리는지를 접근하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보자면 뭐 뻔하죠. 얘가 이만큼 걸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헤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간 시간이 있어요. 요걸 한번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자, 네모 맞나 모르겠네요. 자, 네모를 대략 그렸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 칸 갔다가 저점, 그죠? 또 한 칸 가고 저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 한 칸만큼 또 이렇게 그려보면, 자, 비트코인이 1억 1000을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12월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1억 1000을 갈 확률도 있고, 그들이 미쳐버려서 더 빨리 가고 싶다면은 보름 안에 1억 1000을 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들이 만드는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월 중순까지 1억 1000을 간다라는 거는 운이 좋다면 한 30% 이상 확률로 한 7일 정도 헤맸다가 1억 1000을 훨씬 돌파해서 1억 3천, 1억 4천까지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세게 조정을 준 다음에 어떤 큰 채널을 만들고 또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헤매는 시간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게 단기 흐름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다 나왔죠? 제 기준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아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 2억 얼마였죠? 2억 얼마까지, 아니지, 2억 얼마가 아니지. 크게 봤을 때는 1억 4,500 정도를 일단 간다고 보고, 단기는 1억 1000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을 다시 짜야겠지만, 1억 4,500, 1억 1000을 갈 거라고 보시고요. 1억 4,500은 내년 1월까지, 1억 1000은 올해 12월까지. 12월이었나요? 네,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우리가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1월까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단기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낮은 확률은 일단 그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게 저의 분석 종합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초단기 오늘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하실 분도 있겠죠.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자, 1시간 차트로 이제 돌아오면 매매는 일단 늦었어요. 그렇죠? 스윙도 늦었고 단타도 늦었어요. 지금은 사면 수익이 나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익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고점에서 물리고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레벨업은 하겠지만, 자 일단 마진 기준은 아닙니다. 마진은 또 뭐 5분 10분 쪼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단타를 보자고요. 자 공부도 될 겸 한번 보면, 자 단기 채널을 또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18일부터 비트코인은 옆으로 고점을 만들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리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이 각도를 위로 틀었죠. 그런데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를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밑에를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아래로 다시 에너지가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헤매는데 이 중심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은 쭉 밀려가지고 9200 또는 9000까지도 일단 열어둬야 되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일단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얘는 중심을 살리면 여기서 지지해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매수를 해서 올리면은 요 자리가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터치를 하고 눌려서 다시 중심을 잘 버텨주고 거기서 근거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돌파를 해서 여길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억 1억 얼마일까? 1억 100이니까 한 1억 200 정도 되나요? 1억 200만 원 정도를 요번 달 끝나기 3일 전에 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갔을 경우에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단기 흐름 끝.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은 도미넌스입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알겠어. 난 비트코인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건 또 도돌이표죠. 비트코인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투자를 하셔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전부를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알겠어 비트코인도 샀고 근데 알트코인 너무 안 올라가잖아.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도미넌스를 보면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후회를 했던 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된 과거를 인정을 해야 또 미래를 맞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틀렸던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말쯤에 우리는 아주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뭐 세테퓨엘 이런 종목 사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낸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게 근거가 없는 수익이었다면은 요행이었을 거고요. 그때 이후로 이때까지 이미 벌었던 수익을 다 토해냈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비트코인이 올라와 줬지만 알트코인들이 안 올라갔죠. 그럼 그때 동안 또 좌절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저는 자격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또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타이밍 잘못 잡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수익 냈다가 다시 토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결국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패턴상. 근데 깼다가 올라가는 걸 저는 기대를 한다. 근데 제 시황이 틀렸어요. 그리고 버텨주면서 얘는 올라갔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아작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갔을 때 자 이제 거의 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예? 아래로 내려갈 걸로 기대합시다 라고 했는데 또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트 지금 불장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꾸역꾸역 올리면서 이 엄청난 큰 채널의 중심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인가. 이젠 중심 도달했으니까 다시 44포인트까지 급락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 기로에 서 있고 그러면은 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차트도 보면은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비중 잘 지킨 상태로 홀딩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거는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틀렸고 근데 이걸 끌어올렸고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도미넌스가 떨어질 거니까 알트코인들을 많이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사신 분들은 비중 잘 지켜가면서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 장투 기준에서 요게 지금 전달해드릴 도미넌스 내용입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알트코인 나머지 분석으로 보아도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은 의미 있는 중요한 저항대를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좀 깨졌으면 합니다. 깨졌으면 하고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과매수권으로 왔기 때문에 좀 한번 눌림이 있긴 할 텐데 그 눌림에서 확실히 깨질 수 있는지를 그때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미너스는 저는 모르겠다. 근데 이미 위쪽으로 에너지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투자가 알트코인 투자가 참 어려울 거다. 근데 결국은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장투 비중을 지키신 분들은 일단은 눌림을 기다리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올리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여기 오겠어요? 오면 참 속상할 텐데 그죠? 도미넌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우니까 지금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뭐 단타라도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차트가 있나 한번 볼까요? 딱 오늘 거래량 붙은 것만 보면은 거래 붙은 게 지금 솔라나까지인데 솔라는 크게 물릴 것 같고 솔라나 분석 같이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솔라나 같은 차트는 야 이거 잡았으면 대박인 차트였네요, 그죠? 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고점을 찍어서 왼쪽 딱 찍고 이대로 올라갈 거냐? 그럼 이게 컵앤 핸들 여기가 손잡이고 이게 컵이어가지고 올라갈 거냐? 이 패턴들을 많이 보고 계시겠죠? 뭐 그런 흐름에서 지금 패턴도 다 만들어놨고 그러면은 어설프게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믿고 베팅해서 떨어졌을 때가 이제 큰 문제고 오히려 수익이 나도 위쪽에서 대출해서 더 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차트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장기 흐름에서는 맞고요. 4시간으로 다시 왔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마지막 단기 휘날레가 펼쳐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휘날레라도 우리가 초단기로 먹어도 되느냐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저녁에 매매를 봐야 되는데 얘는 떨어지면 기회가 아니네요. 오늘 저녁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보고 지금 15분봉을 봤을 때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여기를 와줘서 단기 목표 26만원이네요. 26만 500원을 와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5% 정도의 일단 수익이 보이고 최대. 그러면 손절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얘가 이렇게 패턴 만들어서 지금 여기 이평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여기 안에서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 당장 앞으로 5시간이면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눌리는 거를 노려야 되고 코인이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제일 큰 법칙이 뭐예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 라는 기준 또는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점을 깨야 크게 올라간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지금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기서 헤매고 올렸다가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 거냐 그런 고민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미 한번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왼쪽 고점을 크게 못 올리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깨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패턴이 깨졌다는 것을 파악하고 던질 겁니다. 던지면서 75%, 90%까지도 빠지면서 이 단기 이평선을 한번 지지를 할지 365 이평을 지지를 할지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즉 24만 1,000원을 찍었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면 그분들은 당연히 안 사셔야 되는 거고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저점을 깼다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저점을 깼다가 살릴 거예요. 살렸을 때 이 저점을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한데 이 저점이 깨지는 거는 순식간에 깨져야 됩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8시 이전에 이 라인이 깨져야 이 물량을 다 받아먹고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한 번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패턴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전략을 짜면 첫 번째는 역회된 숄더 패턴인데 저점을 깨지 않는 기준으로 24만 1,000원 맞나? 24만 1,000원이 중요하다. 근데 이 24만 1,000원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고 그때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저점이 훅 깨졌다가 살릴 수 있는 패턴은 요 자리인데 이 빨간색 채널을 지켜가면서 단기적으로 내가 자는 동안에 5%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목표의 자리는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깨졌다가 살렸을 때 요 빨간 선을 지키면은 그 지켰을 때의 저점을 손절가로 세팅을 하고 주무셨는데 손절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잡았는데 자고 있는 동안 팔렸다. 아 팔리는 게 아니죠. 올라가 있다. 그럼 내일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냅다 던지세요. 어차피 수익일 테니까 그게 올바른 단타 접근 방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단기 흐름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이 계속 제 생각대로 말도 안 되게 맞는다. 그러면은 방송을 올려드릴 이유는 없고 만약에 틀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네,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